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라운드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20라운드. 20라운드 포함해서 3경기만 더 치르면 윗물 아랫물 나뉘죠. 왜 이렇게 금방 끝나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K리그 전 구간이 순위 싸움으로 진짜 난리가 났잖아요. 네. 아직 무엇 하나 제대로 윤곽이 드러난 게 없어서 올 시즌 그래서 더 재밌는데 네. 20라운드 중요합니다. 프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 갑니다. 12일 오후 4시 펼쳐지는 광주와 전북전입니다. 이 경기의 포인트는 측면입니다. 일단 전북은 잘 알다시피 핵심 레프트백이자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수인 김진수가 사우디로 떠났잖아요. 그 뒤 귀신같이 2연패를 당하면서 조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이주용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감독은 어떤 뭐 최철순 왼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 경기는 지금 광주를 상대로 전북이 좀 몰아붙이는 그런 양상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또 이주용을 쓸 수도 있겠다. 왜냐면 왼발 크로스가 있기 때문에. 공격은 좋으니까. 그렇죠. 네. 최철순보다는 이주용, 이용 두 양쪽의 측면에 크로스를 올려서 고스타퍼를 이용한 그 공격으로 골을 또 넣을 것 같다. 그렇다면 또 문제점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광주 역시 지금 측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왼쪽 공격수인 윌리안이 빡 걷어찼잖아요, 지난 경기에서. 그러니까요. 네. 왜 그랬는지 몰라. 김태환이랑 이제 약간 신경전, 공을 놔두고 신경전을 하다가 허벅지 뒤쪽을 예전에 그 예능 무한도전에서 그 무슨 작가가 무한도전 멤버들 방콕 특집. 방콕 특집에서 바로 찬 거 있는데 그게 생각날 정도로 강하게 찼습니다. 그래서 윌리안이 지금 2경기 출전 정지를 당했고 근데 윌리안이 없을 때 광주는 연패를 하거나 경기력이 진짜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윌리안이 출전한 5경기에서 또 윌리안이 맹활약한 5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 점만 봐도 윌리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윌리안이 빠진 상태에서 측면을 뚫을 수 있는 선수가 엄원상 한 명인데 사실 엄원상이 저는 아직 미안의 대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엄원상이 막힌다면 측면 없이 펠리페가 작년 올 시즌에 별로 안 좋았을 때의 모습처럼 근데 비비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윌리안의 공백이 커 보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는 김진수가 빠진 전북보다는 윌리안이 빠진 광주가 타격이 더 커 보인다고 심지어. 예. 그리고 제가 그 박진성 감독과 전화 인터뷰를 할 때도 악재다. 예.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고민이라는 얘기할 정도로 윌리안이 조금 빠진 빈자리가 커 보입니다. 하지만 기세를 보면 광주는 6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그렇죠.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조금이 아니지 많이죠. 많이 올라왔죠. 네. 지난 경기 울산 수적 열세 딛고 1대1 무승부 따내면서 지지 않는 흐름을 이어본 만큼 이 경기 역시 뭔가 좀 지지 않는 경기에 초점을 맞추고 광주에서도 좀 승점을 노릴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북이 2연패를 끊고 승리를 할 것 같은데요. 측면 공백이 워낙 크고 그리고 이제 상성을 봐도 광주가 이제 전북의 힘싸움에서 좀 밀릴 것 같습니다. 전북 승. 저도 윌리안이 안 빠졌으면은 네. 광주로 과감한 한번 배팅 걸어보겠는데 네. 이게 좀 커 보이고요. 네. 저는 3경기 연속 못 이기는 전북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3연패. 네, 전북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같은 날이죠. 오후 7시 열리는 울산과 대구전입니다. 울산 지난 광주전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네. 승리했으면 전북과 승점 차를 7점으로 벌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는데 끝이지 사실 그러면. 네, 네. 상대가 퇴장까지 당했는데 아쉬운 결과일 수 있지만 어쨌든 상승세를 탔던 팀을 상대로 발목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 네. 지지 않았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울산 현재 12경기 무패 행진 중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페이스. 울산 지금 주니어가 사실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네. 최근 근데 울산이 넣은 3경기에서 6골 넣었는데 4골이 주니어였다. 약간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이건 그냥 제가 무리해서 뽑은 단점이에요. 그 정도로 울산 지금 완벽합니다. 굳이 찾자면. 네. 김도훈 감독실 로테이션 잘 자리 잡고 있고요.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면 좀 얘기를 나올 법한데 제가 좀 취재를 해봐도 잠잠합니다. 체력도 좀 좋고요. 저는 울산이 좀 꾸준한 이유는 아마 이 체력적 안정감에서 오는 집중력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울산 이번 경기도 안정적으로 경기할 것 같고요. 대구는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만 계속 큰일 난 상황입니다. 네. 200승을 1승 앞두고 제대로 9수 빠졌는데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 지난 포항전에서는 이제 세징야까지 터졌는데도 못 이겼단 말이에요. 2경기에서 9골이나 내준 수비가 문제인데 설상가상으로 이번 경기에 주전 수비수 조진우까지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합니다. 네. 가뜩이나 대구가 울산에 약하잖아요. 이번 경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이 팀 전체가 다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징야가 좀 날아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를 받쳐줄 선수, 사실 김다운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병근 감독 대행의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에드가 선수도 부상을 당했죠. 네, 그러면서 못 나온다고 하니까 세징야 혼자서 조금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네요. 예측해 주시죠.
울산입니다. 울산. 설명 필요 없고요. 네. 전 지금 대구 수비라면 다득점, 큰 스코어 승리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울산이 측면에서 지금 서령우랑 김인성이 부상으로 빠진 다음부터는 조금 답답한 경기가 있었는데 두 선수 둘 중에 한 명만 돌아오더라도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울산이 뭐 홈발, 뭐 주니어발 세워서 가볍게 승리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시각 펼쳐지는 상주 대 성남전 이 경기도 재밌을 것 같네요. 상주가 다시 흐름 탔죠. 네. 2연승. 11기가 빠져도 좀 틀은 비슷합니다. 한석종 자리에 이동수가 이제 박투박으로 나서고요. 네. 정재희가 지금 빠진 측면에서 원래 이 선수가 기술도 좋고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잘해주고 있어요. 강상우 공백 어느 정도 메꿔주고 있고요. 네. 문선민이 이제 뭐 최전방도 뛰었다가 왼쪽도 뛰었다 이러거든요. 활용폭이 커지면서 뭐 여전히 좋은 플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수원전에서도 경기력이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수원이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특유의 꾸역승 다시 챙겼다? 지금 상주가 11개 없이도 힘이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홈 3연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력적 여유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주 흐름 계속 좋습니다. 네. 성남은 이제 지난 경기에서 전북을 꺾고 3경기 연속 무승 그리고 홈 무승 행진을 끊었거든요. 네. 최근이 조금 흔들리나 했더니 성남의 수비축구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몇 차례 제가 강조하는데 3-3-3-1이 원래는 빌드업을 굉장히 잘하기 위해 뭐 크리프나 과르디올라가 자주 쓰는 전술인데 성남은 약간 수비 쪽 블록을 하기 위해서 그 전형을 택한 게 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이 틀이 짜임새가 있습니다. 상대가 볼을 점유하더라도 공간을 내주지 않으니까 찬스를 내주지 않는데 이 스타일이 상주 수비랑 좀 비슷해요. 물론 지난 시즌까지 정경호 코치가 있었기 때문에 뭐 공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주도 그 형태가 좋은 팀이라는 거 때문에 이제 두 팀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타이트한 경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공격에서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나상호를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었지만 나상호야 뭐 계속 원래 잘했던 선수고 지금도 잘하는 선수인데 측면에 유인수 선수 계속 눈에 띕니다. 포인트를 잘 쏴요. 네. 마무리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의 부실한 최전방을 나름 잘 커버해주고 있는데 성남이 중앙이 워낙 탄탄하잖아요. 때문에 이제 사이드를 공략해야 되는데 유인수가 이날도 키를 주고 있습니다. 성남 네. 같은 경우는 김현성 선수가 이번 경기 뛸 수 없는데 네. 원래 거기는 최전방이 부실한 상태에서 뛰니까 양정현이 나오든 토미가 나오든 어쨌든 측면에서 어떻게 해주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 문선민 대 나상호 이선 싸움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같아요. 예. 네,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무승부 하겠습니다. 무승부. 예, 양쪽 공격 모두 상대 수비 못 뚫는다. 아, 0대0. 영대 하품 나오는 무승부 예측하셨고 저는 상주 승. 상주 홈발은 거의 과학처럼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최근 홈 3연승, 최근 홈 7경기 6승, 상주 승 보겠습니다. 볼만치 않은 통신입니다. 자, 이번 주 연맹 브리핑에서는요, 올 시즌 펼쳐지고 있는 역대급 순위 경쟁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우승컵을 놓고 다투는 울산과 전북의 양강 구도는 이제 15일 펼쳐지는 맞대결이죠. 네. 여기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고요. 리그 우승, 준우승, 3위까지 주어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은 만약 FA컵 우승팀과 상주가 4위 안에 들면 5위까지도 주어져요. 그러니까 대구한테도 네.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다는 분석을 내렸고요. 역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구역은 어디냐? 파이널 A 행을 둔 중위권이잖아요. 현재 4팀 확정이 졌습니다. 포항까지 이제 확정은 졌는데 남은 네. 두 자리를 두고 이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는데 워낙 촘촘한 수미가 이어가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강등구도 역시 이제 수원의 약간 부진, 인천의 상승세가 엇갈리는 만큼 더 재밌어졌다는 게 연맹의 분석이었습니다. 인정입니다. 네. 네. 무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울산은 지역 사회와 의료진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광국 단장과 고명진, 이청용이 울산대학교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냈네요. 네. 네, 경남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맞춰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는데요. 경남 공식 파트너인 아프리카 TV를 활용해 단순한 랜선 미팅이 아닌 경남 오락관이라는 예능 형태의 소통 방송을 만들어 팬들과 만났습니다. 제가 봤는데 네. 나름 볼만하더라고요. 볼만해? 네. 재밌어? 네. 야, 예능 딱 걸면 이거 쉽지 않은데 재미도 잡았네요. 전남 드래곤즈는 오랜 팬인 주식회사 대기건설 스페이스 한윤택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관중 경기를 치르고 있는 전남 선수들을 위해서 휴대용 모리닉스 손 세정제 100병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경기는 13일 오후 5시 반 펼쳐지는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물론 약간 꺾이긴 했어도 그래도 최고의 빅매치 슈퍼매치입니다. 동해안 더비 아닌가요? 슈퍼매치 그래도 이름값은 최고죠. 네. 일단 각 팀에서 한 명씩 주목해 봅시다. 한 명씩. 네, 일단 서울에선 기성용. 그렇지. 11년 만에 돌아와서 최근 두 경기에서 약 30분씩 뛰면서 워밍업을 이제 슈퍼매치 앞두고 몸을 좀 풀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경기에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늘려서 투입된다면 본인도 이 경기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렇죠. 예, 직접 느껴봤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뭐 워낙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터치와 그리고 패스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슈퍼매치에서 빛나면 많은 팬들이 보고 있는 만큼 본인도 빛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런 생각으로 스타는 그럴 때 빛나는 법이죠.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한다면 수원으로서는 굉장히 휘둘릴 수 있고 또 주도권 좀 내준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스마르가 팀 훈련 합류한 다음에 투입 시기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울산전에서도 안 나왔고 이제 부산전에서도 안 나왔고. 맞아요. 합류한 지는 좀 됐어요, 사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김호영 대행이 좀 그 각을 재고 있다가 지난 경기에서 주대종 내세웠고 이번 경기는 아마도 오스마르가 나와서 뭐 선발 기성용과 오스마르 중에 누가 선발인지 모르겠지만 두 선수가 동시에 그 중원을 누비는 모습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선수가 나온다면 수원 입장에서 공을 뺏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 좀 생각이 됩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선수보다는 박건하 감독을 좀 지켜봐야 되죠. 그렇죠. 일단은 슈퍼매치 앞두고 저한테 왜 그래요? 할 정도로 타이밍이 좀 공교롭게도 슈퍼매치 앞두고 이제 부임을 제 6대 감독으로 좀 부임을 했는데요. 레전드 대 레전드의 싸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박건하 감독이 이제 준비 시간이 길진 않아요. 이제 나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뭐 기존에 잘했던 3백을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 머릿속에 있는 뭐 수비 전술이라든가 그 선수 기용을 할 건지 일단은 훈련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빠르게 보완 수정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조금 감독 교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행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선수들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뭐 감독 대행이라는 걸 선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박건하 감독은 2022년까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감독을 이제 믿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슈퍼매치 과거에 또 활약한 선수잖아요. 슈퍼매치에서 그런 점을 볼 때는 감독 교체 효과가 조금 있을 것 같다. 예, 여러모로 이제 지난 슈퍼매치가 3대3 무승부로 끝났었는데 당시에는 임생 감독과 최용수 감독이 붙었고 지금 벤치가 아예 다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경기장에도 기성용이 있으면 수원에는 한석종이 있고 중원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두 그 대결도 재밌지만 최전방에서는 이제 타가트가 이제 등번호 18번이잖아요. 박건하 감독이 달았던 그 번호를 이제 물려받았는데 타가트가 박건하 감독에게 어떤 부활포로 데뷔승을 좀 선물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박주영도 오랜 침묵을 깨고 슈퍼매치의 사나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슈퍼매치에서 부활을 할지 이 두 선수의 맞대결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흥미로운데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간절한 쪽은 수원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강등권과 3점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 5년간 17경기에서 못 이긴 슈퍼매치 징크스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저득점 무승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무승부요. 네. 어쨌든 서울이 조금 더 상황은 좋긴 하지만 수원이 새로운 감독 효과를 본 만큼 네. 지지는 않을 것 같다. 때문에 무승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은 13일 오후 7시 열리는 부산 인천전 어떻게 보시나요? 부산이 사실 지난 서울전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네. 늘 얘기하지만 부산의 관건 마무리입니다. 조덕재 감독의 스타일이 워낙 공격적인 만큼 이제 측면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가운데서 마무리가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이정엽 선수 지금 부상으로 김현 선수가 기회를 얻고 있는데 확실히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좋은 찬스 몇 차례 있었는데 마무리를 못했어요. 네. 부산이 이제 힘이 허리에서 나오는데 이날은 이제 중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던 박정호 선수 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 그 자리에 권혁규도 있고요. 지난 서울전에서 동점골을 넣었던 김정현 선수 있는 만큼 큰 공백은 느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인천은 확실히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뜨거워지는데 지난 강원전 승리로 사기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인천이 이제 과감하게 전방 압박을 많이 했었는데 무게중심 살짝 내리고 측면과 세트피스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이게 멋지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압박의 강도를 줄였다는 거. 다른 말로 체력적으로 그만큼 여유가 있을 거고 네. 이는 인천 입장에서도 마지막까지 경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 실제 강원전에서도 후반 상대 막판 공세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유지했거든요. 여기에 또 인천 입장에서는 무고사가 완전히 폭발한 거. 이게 대단히 고무적일 텐데 무고사는 몰아치기에 굉장히 능한 데다가 승부처에서 굉장히 강한 선수잖아요.
아마 부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 쓰일 겁니다. 자기들한테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네. 일단 이제 부산은 상위 스플릿을 위해서 이제 가야 되고, 인천은 강등권 탈출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인데, 조덕재 감독과 조성환 감독이 굉장히 친분이 두텁습니다. 조덕재 감독 동생이랑 조성환 감독이랑 친구라고 하는데, 네. 오. 이날만큼은 그 친분을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치열한 경기 한번 네. 예상됩니다. 조조더비네요.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요. 무승부. 네. 두 감독 눈치 본 것 같은데. 보고 계셔. 흐름탄 인천도 안 질 것 같고요. 네. 일단 부산이 중원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흐름을 갖고 갈 텐데 일단 네.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석재 감독님 죄송합니다. 저는 인천 승 보겠습니다. 일단 인천의 레반도프스키인 무반도프스키가 또 한 번의 멀티골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인천 승! 자, 마지막 경기 됩니다. 같은 시간 펼쳐지는 강원과 포항전입니다. 일단 강원은 광주 대구와 비기고 전북 잡으면서 서서히 기세를 올렸어요. 시동을 부릉부릉 걸고 있는데 갑자기 인천 앞에서 그러니까. 패배를 당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등반을 하고 있는데 다시 최초 출발지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걸어 올라가야 하는 느낌이잖아요. 와 진짜 가기 싫잖아요. 딱 산만 봐도. 저희도 기사 쓰다 지어지면 다시 쓰기 싫잖아요. 아 죽어도 안 쓰고 싶어. 근데 그 상대가 포항이라면 발이 잘 떼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포항은 이제 부상으로 이제 미드필더 온일이 빠진 상태에서 188 좋아 요새. 네. 트리오가 다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지난 대구전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달렸는데요. 포항은 2경기에서 5골을 넣고 그중 4골을 188이 나눠 넣었습니다. 이 점이 좀 호재라고 할 수 있고 대구전 마지막 골 장면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상징이 있습니다. 송민규가 모처럼 풀타임 뛰면서 마지막 결승골, 결국 결승골이 됐죠. 결승골 넣는 영웅적인 활약을 했는데 그걸 어시스트한 선수가 강상우였어요. 그러니까 강상우, 송민규가 처음으로 뭔가 포인트를 만들어냈다는 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일류첸코를 이날 후반 20분 이후에 투입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네, 김도 감독이 그 담이 센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일류첸코가 나와서도 좀 활약이 괜찮았고 로테이션을 통해서 체력을 비축했다는 그런 플러스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고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홈 경기. 포항이 초반에는 원정에서 좋았지만 최근에는 홈에서 연승 따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원정에서 지금 3연패 중이에요. 그래서 강원이 이 홈이점을 기대할 것 같고 이제 바로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강원은 지난해 홈에서 포항 상대로 2연승했습니다. 그 중에 한 경기, 기억난다. 그 중에 한 경기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5대4 명승을 맞아요. 이끌었죠. 네. 그 다음 경기도 아마 2대1인가 스코어로 이겼던 것 같고 포항을 상대로도 좀 자신감이 있다. 그 세 번째는 김지현. 여기서 좋아요. 김승대, 고무열이 조금 잠잠한데 조지환도 조금 폼이 떨어졌고 그 와중에 김지현의 2경기 3골 몰아치면서 작년 신인상 폼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신인상 후보 1순위로 송민규가 꼽히잖아요. 그렇죠. 민규 앞에서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신인상은 자고로 일해야 된다는 걸 강원에서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불안 요소가 강원이 지난 여름에 이제 오범석이 포항으로 이적했잖아요. 그렇죠. 강원에서 주장까지 맡으면서 병수볼을 누구보다 잘하는 선수인데 그렇죠. 민호 감독한테 가서 병수볼 약점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참고한다면 조금 더 김기동 감독이 전술 운영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재밌네요. 예측해보겠습니다. 두 팀 만나면 늘 아슬아슬합니다. 그래도 요새 K리그 트렌드가 상승이거든요. 광주가 뭐 울산을 발목을 잡고 성남이 전북 발목을 잡고 저는 강원 승 가겠습니다. 엇갈리네요. 포항승. 포항의 흐름 제대로 탔습니다. 네. 지금 포항이 기세 올릴 때는 누구도 무섭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네. 포항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무리했어요. 제가 항상 6경기 중에 1경기 맞추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창피해서 현장 다니는 기자가 1경기 맞추는 게 너무 창피해서 이번에 조금 틀어봤습니다. 강원승, 인천승 있습니다. 자, 20라운드 프리뷰 숨가쁘게 진행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 통해서 또 순위표가 얼마나 요동칠지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업로드되는 리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